북한 공군기 훈련하는 게 거의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다면 기름. 전쟁은 돈 없으면 져요. 훈련을 하지 않는 어떻게 싸울 수 있냐. 1대 140. 한 척이 140척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국뽕 아니야. 그런데 국뽕은 절대 아니고. 아니 실적이 있잖아요. 무기는 원래 IT 산업이 발달된 데가 첨단으로 가요. 지금은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 한국에 배우러 와요. 안녕하세요. 버니인사이트 시청자 여러분,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문근식입니다. 1950년도에 우리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전시작전권을 인계를 했어요. 작전 통제권을. 좀 대신 싸워주시오. 우리는 정비하겠다, 자체적으로. 그래서 전력을 구비해가지고 같이 싸우겠다 이렇게 한 이후에 한미연합작전이 시작된 거란 말이죠. 그러다가 1994년도에는 우리가 평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왔어요. 그러나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행사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하고 협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평시작전권은 우리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어도. 왜냐하면 대간첩작전 이런 거 우리가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왜냐하면 미국하고 동맹을 유지하는 한 미국하고 상의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최종적으로 대장이니까 거기 뭐 작전 통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 최종 결심을 하겠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사실상 미국이 없어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북한의 모든 무기의 수는 우리가 좀 드리지만 성능면에서 압도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이 없어서 싸울 수는 있어. 그러나 중요한 거는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막 그런 의존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가 핵무기는 우리가 해줄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핵무기는 제휴하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는 서로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같이 싸우자는 거. 그런데 그걸 비하해서 미국 없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 무기가 얼마나 훌륭하고 우리 군이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게 순위 매기는 거잖아요. 랭킹. 군사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 관심이 많은데, 한국이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GFP라는 기관이 있어요. 사설기관인데, 민간연구기관인데, 여기에서 글로벌 파이어 파워, 그래야지 화력지수, 포 쏘고 막 총 쏘고 이런 능력, 여기서 작년에는 6위였어요. 올해는 또 뛰었더라고요. 야, 역시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판도가 많이 바뀌고 있구나. 근데 이제 지수라는 거는 각 나라마다 평가하는 기준이 틀려요. 주로 평가하는 게 인구 대비 총 병력 수, 그다음에 탱크, 포 이런 장비 수, 전쟁 무기 수, 그다음에 함정, 항공기, 그다음에 중요한 건 돈, 재정적으로 괜찮은가, 그다음에 이 국가가 전쟁 수행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 사회 기반 시설 이런 거 있잖아요, 도로, 비행장 이런 것들, 이런 거 종합적으로 하는데, 문제가 이제 여기는 핵무기는 포함 안 돼요. 핵무기를 포함하면 완전히 틀린다고, 순위가. 핵무기는 지금 세계가 인정하는 거는 P5잖아요. 그다음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이스라엘 추가로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기서 평가한 게 24년도에 10위권 정도를 보면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그 다음에 한국, 영국, 일본, 튀르키예, 파키스탄, 이탈리아 이 정도가 있는데,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는 불변, 빅4. 작년에는 우리가 이제 6위였다가 이제 5위로 뛰었단 말이죠. 근데 기분 좋은 거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일본이나 영국보다 앞에 있단 말이죠. 사실상 이거는 하나의 기준이고,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간 지금 1950년 이후로 북한하고 계속 경쟁하면서 군사를 키워왔잖아요. 그런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 모든 부위에서 우리가 10위권 이내란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 저력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자기가 잘한다면 아무도 믿는 사람 없어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거는 전 세계가 알아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경쟁, 긴장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단 군인들의 정신 상태가 똑바로 있어. 그 다음 무기는 요즘 서로 항공무기 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연합훈련은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미국, 최강의 미국이라는 국가하고 연합훈련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하잖아요. 특히 이제 매 2년마다 환태평양 훈련, 림팩이라고 하시잖아요. 림팩 훈련에 가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26개 국가에서 함정이 40여 척이 참여했다고. 그럼 완전 전투 경연장이에요, 거기. 무기 경연장이고. 그리고 거기 가면은, 우리가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느껴요. 왜냐면은 작년에는 미국 다음 우리가 함정을 파견을 많이 했어요. 마라도 함정 갔잖아요. 14,500톤짜리. 그다음에 이지스 구축함도 갔고, 잠수함도 1,800톤짜리 가고. 그래서 미국 다음으로 4척을 파견한다고 우리 두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한국은 대단한 나라다. 일본보다 파견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는 2002년도에 이제 림팩을 참가했었는데, 그때는 8개국에서 한 20여 척 참석했는데, 이번 배로 늘어났잖아요. 근데 그때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이제 대잠전 훈련, 잠수함 잡는 훈련, 항공기 방어 훈련, 미사일 방어 훈련, 대공전 이런 거 나눠서 해요. 그럴 때마다 미국에서 주도하기 때문에 훈련을 계획을 하잖아요. 외국 그 지휘관들한테 맡겨요. 이번엔 이 국면에는 당신이 한번 지휘를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한 함정 두세 척 가지고 한국이 이제 좀 받아가지고 했어요. 대잠전 훈련 지휘관으로. 작년에는 8개 국가를 참가하는 그 함정 세력을 우리 한국군 투스타가 지휘했어요. 원정 강습단이라고. 원정 강습단이라는 건 뭐 항모는 아니지만 와스프급 중형 항모 이런 걸 가지고 함정 병력을 실어가지고 하와이 전반을 돌아가지고 목표지에 가서 공격하는 걸 거기에 이제 8개 국가를 지휘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유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군은 정말 무기도 함정도 훌륭하고 그다음에 훈련 수준도 높다. 그리고 지휘 능력도 뛰어나다.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우습게 못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는 한국은 계속 연합훈련 하죠. 최강 미국하고 연합훈련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공군 같은 경우도 우리한테 지휘 능력을 부여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무기는 원래 이 IT 산업이 발달된 데가 굉장히 첨단으로 가요. 뭐 반도체 이런 것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기반이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조선 능력은 세계 1, 2위가 현대하고 하나오션이 1, 2위 했잖아요. 일본을 능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그다음에 K9 자주포, 뭐 K2 전차 이런 것들은 계속 그 우리가 성능 개량을 해왔단 말이죠. 그다음에 우리는 전쟁 능력을 뭐 최소한 60일 이상을 비축하자. 물자를. 그렇기 때문에 비축 물자도 많고 이런 것 때문에 누가 우리들한테 사가려고 하면은 즉시 조달이 가능하죠. 거의. 그런 면에서 강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드론에 있어서는 조금 처져 있어요. 왜냐면은 원래 무기를 생산할 때는 기업들이 관심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은 돈이 돼야 되거든. 근데 드론은 단가가 싸요. 단가가.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북한이 그동안은 드론 가지고는 많이 공격 안 하다가 재작년인가 이제 드론이 4대가 이제 한국에 상공을 왔다 갔잖아요. 그때부터 뭐 비상 걸려가지고 우리가 후발주자라고 하죠. 후발주자. 그래서 드론이 앞서가는 데는 중국하고 터키 거기를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는데 왜냐하면 인구 절벽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3D 현상 뭐 위험해 사람이 안 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의 전쟁은 드론이 많이 참여할 것이다. 왜냐하면 또 가격이 싸요. 드론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지금 취중해서 우리 드론 사령부도 창설하고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면은 거의 뭐 우리가 일단 IT 기술이 발달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밝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한국은 원래 후발주자가 많아요. 한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따라가잖아요. 뭐 우리가 조선 1등 할 줄 알았어요? 잠수함 뭐 독일의 18개국에 170여 척을 생산하는 그 나라를 제끼고 우리가 잠수함을 팔을 줄 알았어요? 우리 후발주자 잘해요. 한국 해군은 미군이 인정하고 있어요. 특히 잠수함 분야는 미군은 핵추진 잠수함만 가지고 있어요. 디젤 잠수함 없어요. 옛날에 우리가 디젤 잠수함 갖기 전부터 미국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고. 국제 디젤 잠수함 과정. 그거를 우리가 2016년부터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남아에 있는 국가들이 우리 한국에 배우러 와요. 우리 국제 잠수함 과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디젤 잠수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모르는 국가는 한국에 가서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능력이 뛰어나다.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캐나다나 폴란드나 필리핀, 사우디 이런 데서는 한국 잠수함 살려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그 정도로 뛰어나고 그다음에 무기가 육군 같은 경우는 K9 자주포 이거는 뭐 세계 시장 50%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거의 놀랄만한 사실이죠. 그다음에 뭐 전차, 탱크, K2 전차 이런 거 뭐 지금 뭐 유럽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아우성이에요. 유럽 2위에서 야 한국 무기가 시장을 거의 차지하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무기 자금률을 높이자. 20% 50% 높이자. 이렇게 막 지금 막 한국 때문에 바리케이트를 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도 FA-50 공격기. 이거는 뭐 가격은 싼데 능력은 출중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선진국들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다. 오늘 기분 좋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국뽕 아니야. 그런데 국뽕은 절대 아니고 아니 실적이 있잖아요. 작년 2022년도에는 173억 불을 수출했어요. 무기를. 그거는 20조. 이거는 뭐 유사일의 역대급이란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뭐 우리 10대 전략산업 보면 반도체, 조선 뭐 이런 전자 들어가잖아요. 근데 족보도 못 내밀었던 방위산업이 173억 불을 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나서 방위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자. 그래가 지금 온 나라가 거기에 지금 그 관심을 가지고 특히 방위산업 하는 기업들은 신이 나 있죠.
첫째적으로 북한은 우리보다 숫자적으로 앞선다. 먼저 시작했다. 우리가 훨씬 후발주자죠. 후발주자인 이유는 한국에 미군이 있기 때문에, 미군을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천히 출발했죠. 그러나 지금은 성능면에서는 거의 압도하고 숫자는 아직도 북한이 앞서고 있다. 특히 병력은 128만 대, 우리는 50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죠. 북한은 병력에서는 세계 4대, 중국, 미국, 인도, 북한 뭐 이 정도 순위 될 거예요. 그 정도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잠수함수에서는 북한이 열세, 세계 1등 하는 거 북한이. 핵잠수함만 안 가지고 있는데 재래식 잠수함, 디젤 잠수함은 세계 최고로 많아요. 그 다음에 핵, 미사일 종류도 한 20, 30 정도 되니까 거의 러시아하고 같은 종류, ICBM까지, SLBM까지. 그러니까 핵, 미사일 잠수함에서는 북한이 세계 탑 수준이다. 그러나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핵 잠수함이 없다. 결정적으로. 그게 이제 약점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한미연합전력 있잖아요. 미군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나라가 누가 있어요, 세계. 한미연합전력은 28,500명이라는 미군이 있다는 건 큰 자산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돈이 있잖아요. 전쟁은 돈 없으면 져요. 처음에 막 초기에 그냥 공격하고 초기 우세는 이룰지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금세 망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무기 성능면에서 우수하고 국가 재정, 돈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GFP에서 평가를 했잖아요. 뭐 다는 그 맞는 거 아니지만은 한국이 5위 정도, 북한은 36위라면 36위. 그 정도로 이제 객관성을 드러내는 거고, 특히 이제 육군 무기 같은 경우는 수적으로 많은 게 전차, 그 탱크는 북한이 4,300대, 우리가 2,200대. 절반 수준이죠. 그 다음에 북한이 잘하는 건 야포 8,800대, 우리는 5,600대. 그 다음에 다연장포, 요즘 방사포 이런 게 굉장히 위협적인데, 이건 막 600mm 방사포 같은 거 우리 남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요. 거기다 막 화학무기 이런 거 실어가면 골치 아프죠. 이런 거에 5,500문, 우리는 310여 문. 해군군을 보면은, 해군 같은 경우는 북한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 전투함,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열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투함이 740척, 우리는 140여 척. 잠수함은 76척, 우리는 20여 척. 근데 핵어리를 또 개발하고 있어요. 북한은 핵어리라는 건 진짜 무시무시한 무기인데, 아주 무책임한 무기인데 러시아 따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공군 같은 경우는 전투기, 그들이 말하는 전투기, 거기는 뭐 미그 15, 17 이런 것들은 솔직히 박물관에 갖다 놓을 정도 돼야 되는데 숫자적으로 많으니까 29까지 810여 대. 우리는 최신의 전투기, F-35는 귀신 비행기라고 해요. 스텔스 비행기. 그 다음에 F-15K는 세계의 전투하면 한 번도 진 적이 없대요. 전투 공중전에서. 그 정도로 뛰어난 무기고, 그 다음에 지대공 미사일이 북한은 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천공, 패트리어트 이런 것들 150여 개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엘셈 이런 것들은 여기저기서 굉장히 수출 주문이 많아요. 성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적으로 말하나 우리가 성능이 우수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재정적으로 전쟁 수행 능력이 좋다. 사회 기반실도 뛰어나다. 그러니까 막 우리는 5위고 GFP에서 36위로 북한은 평가하죠. 그러나 핵무기를 집어넣으면 순위가 바뀔 수 있다. 제일 평가가 우수했던 게 세계 최고의 전투기라는 F-22 랩터가 있어요, 미국에. 이거는 F-15K나 이런 거하고 해가지고 1대 140, 한 척이 140척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F-22 너무 비싸요, 항공기가. 좀 저렴하게. 그러나 IT 기술은 좀 모더나이즈 해가지고 맡은 게 F-35예요. 이거는 그거보다는 약간 들지만 그래도 세계 탑3 안에 드는 항공기. 이런 거 보면은 뭐 실제 북한의 미그 29 그거하고 전투는 안 해봤지만은 뭐 그건 불문가지죠. 그렇죠? 그만큼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간접히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숫자가 많은 건 일단 처음에 초전에는 괜찮겠죠. 우르르 몰려들으면 한 번에 대처하기 힘들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먼저 보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올 것이다 미리 판단하고. 우리는 조기경보도 있잖아요. 조기경보 있어, 원거리에서 다 지정을 해준다고, 타겟 지정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위협적이지 않아요. 사실 좀 우습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훈련을. 북한 공군기 훈련하는 게 거의 없어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돈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다면 기름이. 1990년대 독일에 잠수함 인수하러 갔을 때, 그때가 통일되던 해예요. 2주 후인가 도착하니까는 동독의 그 해군 함정이 지방신문에 군함사 가세요 그렇게 나왔어요. 돈이 없으니까 보니까 뭐 녹이 시뻘겋게 들어있고, 돈이 없으면 전투를 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도 뭐 NLL 북방 한계선에서 이제 경비하는 북한 함정들 보면은 찌그러져 있고 뭐 녹수 많이 쓸고 그래. 훈련을 못하고 훈련 빈도가 적고 이런 거 볼 때는 북한은 지금 경제 사정이 엄청 열악하게 돼 있다. 열악하기 때문에 전투 수행 능력도 많이 떨어진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너무 얕잡아 볼 건 아니지만은, 군대라는 거는 항상 그 조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유 전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전쟁은 돈이 없으면은 지속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죠.
육군 같은 경우 제일 두려웠던 게 장사정포예요. 요즘에는 막 다연장포 그다음에 이런 거 가지고 방사포 이런 걸 계속 개발했잖아요. 그런 거 일시에 막 숫자가 많으니까 일시에 막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막 F-15K 가지고 원점을 타격하라 이런 훈련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장사정포나 미사일도 많잖아요. 미사일도 숫자가.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여러 발 날리면 우리가 방어하기 힘들죠. 잠수함도 사실상은 우리가 옛날에 땅굴 걱정했는데 해저로 가는 땅굴이 잠수함도 사람을 태워 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특수전 요원은 세계 최대로 많을 거예요. 20만 명 정도. 육해공군 뭐 AN2기 그다음 잠수함 이런 데 실어 가지고 후방 지역을 괴롭히려고 하는 거지. 특수전. 그다음에 화학무기, 핵무기 이런 것들이 좀 두렵죠. 핵무기를 가지고 한다면은 사실상 핵무기는 일시에 도시 전체를 황폐시켜버리고 모든 신경망을 마비시켜버린 것 때문에 핵무기를 가진 나라하고 핵무기를 갖지 않은 나라하고는 전투가 근본적으로 불가해요. 비교가 불가.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핵무기는 우리가 해줄게. 그게 핵 확장 억제거든. 미군이 있는 한 거기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 미군이 떠나면 어떻게 할 거야. 여기에 대비하자. 이런 여론이죠. 요즘 세계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 자꾸 계속되면서 우리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남북 관계가 경직되고 북한에서 계속 미사일 도발, 김정은이가 뭐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전쟁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이 없었기 때문에 독재자들이 흔히 하는 게 내부 불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 불장난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경제 채널이지만은 전쟁은 엄청나게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죠. 그래서 예의주시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 각성하도록 우리 이런 채널에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도 날리고 그래서 전쟁 얘기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전쟁 안 일어나야 돼요. 일단 군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시청하신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시고 일단 우리의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을 압도해야 된다. 그렇게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또 머니인사이드 출연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감사드리고 또 계속 시청해 주시면 저도 공부 열심히 해서 나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